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선곡 진검승부는요,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사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안이 발표됐죠. 그런데 당내에서 배가 산으로 간다, 엔진이 꺼지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부 젊은 대변인들, 네. 또 일부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간다, 엔진도 꺼지고 있다, 줄다리가 심하다, 기싸움 한다. 네. 이런 충언은 충분히 새겨드려야 될 말이고요. 네. 저희들은 민주당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걸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네. 그런 차원에서 예. 하여튼 새기고 또 새기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라든지 또 주변의 여러 어떤 내부 진영진에서는 중도, 합리,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판을 짜자. 아하. 그리고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안 된다. 1분 1초라도 아끼자. 예. 이런 차원에서 우선 당에서 당 인사로 먼저 출발하고 또 외부 인사들은 차례차례로 순차적으로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안 보인다, 이런 목소리, 예. 또 여성들이 안 보인다, 이런 목소리, 또 신선한 감이 없다, 이런 목소리 네. 다 색이 듣고 하여튼 12월 6일 날 선대위 발대식이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차곡차곡 채워나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동민 의원님, 민주당이 걸어온 길을 안 가고 다른 길로 간다, 잘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지와 희망은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 수준을 뛰어넘으신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김종인 위원장 가시는 곳에 항상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과정들을 쭉 겪어봤고요. 우리는 이제 후보가 확정되고 역벤션이라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가 태어날 정도로 상당히 진통과 아픔을 겪었던 것이 사실인데 예. 전열을 차곡차곡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근데 아마 국민의힘은 말씀은 희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컨벤션 효과도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거의 붙어가는 과정들인 것 같아서 네. 빨리 수습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도 정말 비상한 상황이죠. 예. 지난 일요일 날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소집을 했고요. 네. 그래서 후보에게 전권을 주고 우리는 백의종군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어제 당직자들 일괄 사퇴를 진행을 했고요. 예. 오늘은 바로 5시 조금 넘어서 조정식 상임총괄선대본부장, 박홍근 비서실장, 네.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만들었던 분들이 백의종군 하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바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은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해서 예.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철학, 민주당의 간판, 이걸 제외하고는 다 바꾸겠다. 아하. 관료화되고 비대화된 민주당의 모습, 네. 그리고 민심을 제대로 받아안지 못하고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런 낡고 좀 이렇게 경쾌하지 못한 모습 다 뜯어고치겠다 해서 이제 후보가 앞장서서 선도해서 이 쇄신과 개혁 작업들을, 혁신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차곡차곡 지금 선대위 재편하고 당 체질 개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 선대위 만들고 그 네. 청년 선대위가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 위원회 만들고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민주당이 좀 이렇게 도덕적 우위에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네. 청년들이나 일부 계층을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극심한 반발과 거부감들을 줬던 것이 사실인데 네. 이제 그런 훈육적 태도, 교육적 태도가 아니라 실제 청년들과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네. 당의 주요한 선대위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고 예.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예. 그런 체질 개선들을 이루어내야 당이 변화될 수 있는 거다. 네. 지금까지 현역 의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편제되어 있다면 현역 의원들은 좀 지역으로 하방하고 네. 자리를 비워서 그 비운 자리를 예. 청년과 여성 등
민주당의 어떤 이 중추적인 역할, 이 핵심 세력을 했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채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쇄신 작업들을 부족하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동민 의원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역변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뭐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컨벤션 효과는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최근 여론조사 3일 최근 뭐 오늘 어제 그제 3일 동안 여론조사 5개가 쏟아졌습니다. 보시면은 가장 작은 거는 1점 몇 프로부터 8%까지 다 아직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뭐 여론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도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조심하고 또 겸손하고 또 새로운 정책도 제안하고 정말 국민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어떤 선거 운동을 한다면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다. 두 당 모두 그래서 아마도 중도층을 잡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오늘 선곡 주제를 중도층을 잡는 최후의 승자로 잡았습니다. 먼저 기동민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네, 가수와 제목 그리고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선곡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데요. 클론의 돌아옴. 1999년에 발표한 3집에 수록된 곡이고요. 김창완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 이 곡으로 클론이 골든디스크 인기 가수상을 수상을 하기도 한 것이죠. 지난 대선을 복기를 해보면 중도층이 스윙보터로서 그 승패를 좌우했고요. 2017년 대선의 승리는 소위 말하는 진보층 플러스 중도층이 촛불 연합을 구성을 해서 가능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직도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도층의 마음을 떠나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 이런 부분이 위반되어 나가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촛불 연합이 붕괴되었다. 그 결과가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참패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도층의 지지 회복은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야당까지 포함한 정치권의 절대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을 모시지 못했을 때 대선 승리는커녕 민주당이 어떤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선곡을 했고요. 돌아오시라고.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많이 계시네요. 모두 내가 잘못했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나 이제 내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모두 다 내 잘못이야. 난 너를 잃기 싫어.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부족하지만 이 출발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박성중 의원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까요? 네, 가수와 제목,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야나. 내 마음을 훔칠 사람은 나야나. 마지막 단 한 사람 나야나. 노래를 거의 랩으로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냥 랩하시네요 완전히. 꼭 나에게 윤석열에게 투표를 해달라. 중도층을 잘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절박하게 또 정말 절규를 가지고 좀 지지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스티브 잡스가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푸리시 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갈구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경계하고 다잡고 또 국민한테 다가서는 그런 형태로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중도층을 잡는 최후의 승자인데요. 기동민 의원은 클론의 돌아와, 박성중 의원은 프로듀스 101의 나야 나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시고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선택, 소중한 선택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중도층을 잡는 최후의 승자고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께서 클론에 돌아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께서는 프로듀스 101의 나야나를 선곡해 주셨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 선곡해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두 분이 살짝 언급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그전보단 좁혀진 건 사실이고요.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10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과연 지금 중도층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을까요? 기동민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당에서 한번 토론을 했는데요. 예. 지금의 지형은 한 41대 46 정도로 우리가 지고 있는 거 아니냐. 41대 46.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량적 수치입니다만 어떤 예. 평가냐면 네. 국민의힘은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국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구도와 지형 속에서 유리한데 네. 그래서 한 4 정도만 채우면 이기는 게임인 거고 아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네. 여러 부분의 평가도 받고 있지만 부동산 문제 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도와 지형에서 압도적으로 좀 불리하다. 그래서 9을 채워야 되는 게임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지금도 저는 거기 그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 좁혀진 여론조사 격차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움직이는 과정이고 쇄신하고 혁신하는 과정이고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좀 이렇게 갈등들을 수습하고 잘 갈 줄 알았더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반영된 것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중도층 보면 여론조사 결과도 이렇게 다 반영되는 갤럽을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마음이 확 쓸리진 않았는데 한 3, 4%? 네. 또 어떤 거는 또 우리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한 2% 정도 중도층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서울 시당위원장이어서 예. 1월 달에도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FGI를 한번 해봤었고 4월 달에도 FGI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1월 달과 4월 달에 상황이 좀 달라요. 1월 달에는 중도층이 4.7 재보궐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었는데 네.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예.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아직은 판단을 좀 유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여전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부동층 중도층을 잡는 게 대선의 승리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설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네거티브 경쟁보다는 미래 비전을 보고 그분들이 마음을 정할 거다. 여전히 중도층의 네. 마음은 좀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FGI라는 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 선별된 그 네. 패널을 대상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한 조사를 해보신 7개, 것이다. 8개 그룹 정도를 이게 예. 구분해서요. 미팅을 해서 그분들의 네. 이 상황들을 좀 끄집어내는 조사 기법인 거죠.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은 중도층의 지금 민심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일반적인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리고 계십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3일 동안 한 5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걸 보면은 작게는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 같은 게 어제 발표한 거는 7.1% 차이가 저희들이 앞서고 있고요. 네. 또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거는 1.3% 차이. 네. 그것도 뭐 저희들이 앞서고 있고 오늘 발표한 PNR 경향신문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6.8%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네. 또 그제 발표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은 8.2% 차이고요. 네. 막 이런 차이로 관계 있었는데 2주차에 비한다면 약간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이 차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참고로 그러면 중도층은 어떤가를 보니까 리얼미터 어제 발표한 걸 YTN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전체 차이는 7.1%인데 네. 중도층의 차이는 13%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가. 예. 그다음에 한국갤럽 어제 발표한 머니투데이하고 발표한 것은 전체 차이는 1.3%인데 네. 중도층의 차이는 8.8%입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차이는 좀 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경계하고 또 네. 본격적으로 국민 속에 다가가는 또 겸양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선거운동 방법이라든지 기타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잡아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관건 중에 하나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중도층 표심의 어떤 상징 같은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선대위 합류 관련해서 삐걱삐걱 그리고 좀 험한 말까지 오늘은 오고 가는 모습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어제 만나셨는데 의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앞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씩 조정해서 결국 같이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어제 충분히 만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했는데 단판은 이제 무산됐고요. 네.
그래서 그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비워두고 예. 오늘 5개의 어떤 정책 총괄, 조직 총괄, 직능 총괄, 또 홍보 미디어 총괄, 뭐 종합 지원 뭐 그런 개념으로 총괄 본부장을 이제 우선 실무적인 걸 발표했죠. 네. 뭐 일부 일초라도 더 미룰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실무를 발표하고 그 자리는 비워둔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다만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분 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라든지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거는 확고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힘을 모아 주실 거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끝까지 다해 나간다 이런 자세입니다. 네. 그러면 뭐 글쎄요, 외부에서 이제 언론 보도만 보니까요. 네네네.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시고 네네. 중진이시면서 내부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으신데 네네. 예를 들어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없이도 갈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김병준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 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김종인 위원장 없이 가는 게 낫다라는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국민의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내부 당 분위기는 양쪽의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은 같이 전부 합쳐서 하나의 단일 팀으로 원팀으로 가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나 거기 되지를 않는다면 예. 거기 되지를 않는다면 또 다른 방안도 차선의 방안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쪽이세요? 저는 뭐 그 첫째 아니 그래도 같이 가야 전체 된다. 통틀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동민 의원님이 보시는 이 사안 어떻습니까? 이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연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제밥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위원장 가시는 곳에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캐릭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도 모셔봤지 않습니까? 예. 대단히 훌륭하신 부분들이 많죠. 근데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우리는 김종인 위원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정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두 분이 다 강한 캐릭터예요. 윤석열 후보도 네. 그러시고 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러시고 예. 만약에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는 마웨이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미 비워놨지만 네. 올라타시지 않으면 우리는 간다. 개문발차를 한 것이고요. 예.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여기 올라타시면 언론은 이렇게 평가할 거요. 윤석열 후보의 뚝심, 김종인 위원장 꺾다, 완전한 한판성 이렇게 나올 게 불구보듯 뻔한데 예. 그 놀라운 정치 감각을 가진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등판을 내줄까? 정권 교체가 아무리 그분들이 합의할 수 있는 화두라 하더라도 그분은 권한과 실권이 없는 곳에 절대 당신의 이름을 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고요. 뭐가 안타깝냐면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정말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이준석 당대표를 뽑았다고요. 네. 영선이고 30대 중반에 그렇죠. 정말 놀라운 그런 이 당원들의 지혜로 보수정당이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예. 청년에게. 우리 정당사에서 정말 거의 없는 유례없는 선택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5본부장인 체제인지 6본부장 체제인지는 모르겠지만 N분의 1로 홍보와 미디어를 전담하는 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게 과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거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로 밀어올린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을 반영하는 거냐. 네. 오히려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상층 공학적 정치 발상으로 국민의힘의 역동성을 죽이고 있다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것보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 그리고 경선 과정 속에서 홍준표 대표를 지지한 20대 30대의 흐름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받아 안고 더욱더 앞장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정치 발전 측면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죠. 우리 기동민 의원님 이야기 들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안 들어오실 것 같이 또 들어오시 말하는 그런 염원이 담긴 것 같이 염원은 없고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네. 뭐 그런 데서는 아니고요. 예. 저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모셔봤고 또 제가 뭐 시당위원장 하면서 같이 일도 해봤고 굉장히 뭐 캐릭터가 강한 분이죠. 또 본인은 뭐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든지 경험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그렇고 또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은 노무현 문재인 때 또 그 앞에 우리 박근혜 때 그 앞에 다 해당됐던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캐릭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강단도 있고 간단한 분은 아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염원은 항상 있다는 것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준석 그 당대표가 지금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장으로 됐는데 그건 본인이 원한 겁니다. 원래는 상당수 그 역할을 제가 돼 있는데 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고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하. 그쪽으로 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네. 본인이 지난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역할도 효과도 발휘했다는 차원에서 예. 좀 더 역동적이고 뭐 사실 처음에 후보님께서는 20, 30대를 잡을 수 있는 네. 또 젊은 층을 20, 40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역할을 기대하셨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좀 다른 면이 나올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보기엔 싶습니다. 밀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뭐 일각에서는 홍보 미디어 전문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럼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됐던 분석도 있던데 그건 사실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원래 처음부터 그럼 예, 예, 이준석 예. 대표가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은요, 기동민 의원님. 네. 열린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네,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네. 중도층으로의 확장, 외연 확장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반론이 있죠. 네. 근데 그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원래 뿌리가 같아요. 출발이 같은 거고. 네. 다만 지난 총선 구도상 전략적 이별을 선택을 했던 거고 이제 네. 합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 이 흐름들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예. 오히려 지금 후보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뿌리들은 단단하게 구축을 하고 합당해서 뭔가 이 저변들을 다져나가되 네. 후보가 좌나 우에 이 이념적 성향에 휘둘리는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우선하고 민생을 우선한다면 나는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후보의 전략적 선택과 당의 이 총괄적인 총체적인 방향성 설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곧바로 중도층을 외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층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면서도 이념적 어떤 지향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반성하고 정책과 미래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면 그건 뭐 그런 우려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불식시킬 수 있다. 네. 오히려 전열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아주 후보의 뜻을 잘 받아서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의 원칙을 확고하게 내세운다면 그런 네. 진심들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수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네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할 네,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요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말씀.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이 그동안 이 정리되었던 견해를 저는 소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 그래서 조국 전 수석과 가족들이 엄청난 고초를 당하신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사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반론적인 그런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책 의제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물이 더 큰 바다로 나가야 될 시점이고요. 예. 미래로 가기 위한 그런 과감한 선택과 결단들을 해야 될 시점이다. 그런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의 거론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말 다급해졌구나 생각이 듭니다. 예. 후보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당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정권 교체 또 여론조사는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까지 덜먹이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진짜 조국 사태를 그렇게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조국 사태 때 그 이야기를 해야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급해지니까 하고 이것도 이번에 어젠가요 YTN의 그 뉴스 Q에 나와서 조홍천 그 의원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놓은 답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업소 전략, 감성 전략 네. 이런 것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국민들은 그 진정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우리 그 이재명 후보께서 한번 보시면은 지난 어젠가 그젠가요? 20일 국회에서 취업 준비생 또 워킹맘, 신혼부부, 청년 창업가 4명하고 같이 하면서 청년 민심 위반이라든지 대장동 개발 특혜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사과를 다 했거든요. 예.
또 2박 3일 충청 방문할 때는 95세 어르신한테 물건 알파니까 쭈그려서 울먹이까지 했거든요. 네네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좀 그런 개념 아니냐. 이것 관련해서 그 댓글 여러 어떤 뉴스의 댓글을 한번 보니까 예.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 뭐 이런 것부터 네. 감성파리 전법으로 뭐 가시겠다. 뭐 본인은 잘못이 없다더만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사과를 한다. 민주당스럽다든지 부선씨나 형수한테는 눈물이 안 나는데 본 적도 없는 청년과 92세 노인한테는 울먹이냐. 배우 그만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은 국민들은 어느 정도 진정성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정성이 부족한 쇼다. 기동민 의원님.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일각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이 폄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매주 2박 3일씩 얼마 전에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전, 충남 그리고 이번 주에는 호남을 이렇게 방문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민생을 본 거죠. 네. 국민들의 삶을 보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과 반성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그런 걸 이제 이미지 정치다. 그리고 또 뭐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악어의 눈물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면 그러면 귀당해서 그동안 광주에서 해왔던 이런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걸 또 들출 수밖에 없거든요. 좀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심은 진심대로 좀 받아들여주고 그 진심을 준 메시지를 냈는데 나중에 또 그 진심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 행동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지만 우리 후보가 사실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그 네.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과 저는 소통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래서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의 노선을 정한 거고 그래서 네. 국회에서 협치하고 그 여야가 이 상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국민들이 원한다면 부당이득 환수라든지 네. 대장동 문제 때 그렇게 많은 외침을 예. 서로의 진정성 가졌었는데 이해하자. 이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잠시 그런 바람들이 그거는 우리 있는데 저희 목소리가 잠시 아니고 광고 듣고 돌아와서 국민들의 오늘의 어떤 승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목소리입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은 55대 45로 박성중 의원의 승리입니다. 프로듀스 101 나야나 들으시면서 오늘 1, 2부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기동민 박성중 의원이었고요. 제가 앞서 말을 끊어드려서 남은 시간 동안 못하신 말씀 하시죠. 제가 그 아까 예. 기동민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재명 후보님의 여러 가지 사과, 눈물 이게 대해서는 좀 진정성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 그는 뭐 우리 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고 나머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국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재명 후보의 나쁜 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돼 있는 그 일과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기동민은 졌지만 공유해야 된다는 3월 9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국회의원 중심의 여의도 중심의 정치 문화, 선대위 문화 다 내려놓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모든 질서를 혁신하고 파괴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게 네.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만 남기고 간판만 남기고 다 바꿔내겠다. 쇄신하고 혁신하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박성중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도 좀 더 신선하고 예.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